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심 해킹 사태 때문에 지금 뉴스가 계속 팔로업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시부터 이거 유심 교체해준다고 해가지고 각각 오프라인 매장마다 줄 길게 줄지어서 고객들 좀 몰리고 있는 모습도 지금 체크되는 그런 뉴스 기사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금융권과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걱정이 되실 거잖아요.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 유심에는 금융 관련된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계좌 문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하니까 아마 바꾸고 싶으신 분들 많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뭐 보안 유심 관련된 종목들 본부장님 보게 되는데 거래도 이쪽에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AI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네.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연속성이 있으실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오늘 지금 유심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보안 관련주들 보시면은 윗꼬리가 다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실 테고 그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때문에 왜곡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뭐 연속성을 보일지 안 보일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SKT에서 좀 빠르게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LG U+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이슈화되면서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그거에 관련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해킹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뭐 보안 쪽은 조금 더 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보안주들의 행보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확 불태웠다가 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딥페이크 때도 그랬고. 네, 그렇죠. 맞아요. 딥페이크 때도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연속적으로 올라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보안이라던가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네, 네. 좀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 한다면 차라리 좀 유무선 통신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해킹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네. 물론 각자 유심이라던가 그런 단말기 쪽에서 어떤 해결은 어렵고 그 딴에 장비단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무선 통신 중계기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네네.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네. 이쪽으로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오늘 다 산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며칠 동안 좀 지켜보시면서 네.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무겁고요. 너무 안 가는 SK텔레콤이 지금 5%대로 빠지거든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더 하방 열어둬야 됩니까? 사실 지금 SK텔레콤 빠지면서 KT랑 U+는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판단이 좀 안 서는 게 과연 SKT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허지부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기회가 아닐까 만약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SK텔레콤의 기업에 대한 뭐 재무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감을 하는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뭐 진짜로 KT나 U+로 다 이동해버려가지고 이용자 수가 급감한다 이래버리면은 뭐 2분기라던가 3분기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LG U+ 사례만 보더라도 그랬었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막 계속적으로 막 이용자 빠져가지고 네네. 실적에 악영향 줄 것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냐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회가 될 것이고 기회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 확대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왜냐면 이런 대표적인 통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오늘 5%면은 진짜 큰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뭐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부분 통신주들 사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쵸. 네, 좀 네. 계속 모아가셔가지고 쭉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까지 팁을 들어봤는데요. 이사님, 이게 집단 소송으로 갈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퇴 수습을 하는데 SKT에서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게 통신사를 바꾸는 게 또 번거로워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개중에 있으실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구간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피해액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집계가 되진 않았다. 네. 그리고 향후에 SK텔레콤이 이제 유심에 대한 부분을 무상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소송과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쨌든 피해액이라든지 어떤 실제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좀 이슈 자체는 좀 계속 좀 지속될 만한, 당분간 지속될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입자가 2,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좀 절반 이상이 좀 가입되는 상황. 물론 이제 내일인 거죠? 네, 충성 고객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 특히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죠.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SK텔레콤 자체에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LG 플러스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좀 미리 좀 겪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정보보안 안전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상당히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SK텔레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후폭풍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제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천천히 좀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이제 갭을 뜨거나 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관심주로만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대안이 될 만한, 그렇다면, 네, 뉴페로 잡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탑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무자님께서는 망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솔리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LG CNS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주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오늘도 반응 나오긴 하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갈까요? 네, 뭐 해당 이슈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양자암호 관련주로 이제 많이 엮이는데, 사실 솔리드는 본업 자체가 이 통신 장비인데 지금 오픈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랜 방식이 뭐냐면,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인데, 예를 들면은 유선 통신 장비를 화웨이 거를 쓰면은 원래 기존에는 무선이랑 유선을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썼다. 근데 무선 장비를 뭐 노키아나 에릭슨 쓸 수 있냐?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오픈랜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만약에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썼는데 무선이랑 통신 장비를 노키아나 에릭슨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픈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독일은 이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도 강조하고 지금 있죠. 오픈랜 방식이고,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카드로. 네, 왜냐하면 화웨이가 우리가 지금 과거에 5G 랠리 나올 때 삼성전자가 이쪽 업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 다 따라잡혔거든요. 특히나 이제 화웨이가 지금 1위가 됐고, 그다음에 노키아랑 에릭슨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뒤처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 오픈랜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왜 화웨이 거를 유선 쓰면은 무조건 무선도 화웨이 걸 써야 되냐, 이게 지금 쟁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솔리드가 이거에 관련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옵니다. 5G 섹터 내에서 그래요. 그런 통신장비 섹터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오픈행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SK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왔고 사실 양자암호 관련 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SKT와 시험망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점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차라리 뭐 유심 관련주라던가 보안 관련주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오플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챙겨보시죠. 네, 전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부근까지 네, 목표가 내고 있습니다. LG CNS도 오늘 양봉이고 최근에 양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신고점 머지 않았네요, CNS. 네. 네, 일단은 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50주 신고가가 좀 나오는 상황. 그게 또 이제 또 작은 종목들 어떤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빅데이터라든지 결국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사고의 확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CNS를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철저하게 좀 외면당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모가에 대한 어떤 사실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어쨌든 그 종목의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 기관이 정말 3월부터 주구장창 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장주 특유의 어떻게 보면 U자형 빌드업이 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더 올라가면서 관련된 어떤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LG 그룹 특히 이제 뭐 LG 플러스도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어쨌든 첨단 어떤 신기술의 어떤 보폭을 넓혀가는 IT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반대 수혜도 좀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좀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함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 신고점 터치했죠. 네, 목표가 잡아주세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매물대가 좀 5만 한 4천 원에서 5만 8천 원대가 상당히 좀 길게 좀 제가 볼 때는 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당시에 좀 많이 아무래도 매수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지금 자리네요. 네, 요거를 좀 넘어가야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완연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매물대를 다 벗겨내는 5만 8천 원을 좀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수적으로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대 뚫어내면서 하이킥 날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보실까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얘기 넘어갑니다. 키워드가 뭐 두 가지죠. 머스크 복귀 그리고 이제 낙스테라입니다. 네, 나트륨 배터리 CATL 쪽에서 요거를 공개했어요. 나트륨 배터리인데 기존 리튬 이온과 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식 자체는 작동 원리는 같은데 일단 원료 수급성이 좋겠죠. 소금이니까. 그리고 지금 발화 위험이 적다라는 점, 가격이 그리고 싸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1, 2년 전부터 계속 드라이를 지금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에너지 밀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했다. 네, CATL 쪽에서 얘기하게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유가 최근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바닥 확실히 잡혔을까요, 본부장님? 아직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공식처럼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테슬라의 급등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기차 업황, 뭐 2차 전지 업황 회복에 대해서 시그널로 보고 이제 바닥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좀 길게 보면 바닥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아직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좀 가격이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꺾어낼 수 있는 뭔가가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2차전지 쪽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엠들 다 보시면은 하이니켈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가닥에 좀 희망을 걸어둘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삼성 SDI의 네. 46화이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가 원래 BMW 쪽에 납품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 SDI에서 만들고 있는 46화이 배터리가 이제 BMW에 납품이 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 원통형 배터리에도 네, 네, 저기 네. 저희 NCM 배터리랑 그다음에 네. 실리콘 음극재를 써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네. 지금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중국의 CATL과 경쟁해서 LFP 배터리를 좀 이겨낼 수 있고 거기를 추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원통형 배터리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2차전지 쪽을 보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SDI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 필 에너지라던가 이제 그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 위주로. 에너지 실적도 좋던데. 네,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SDI가 지분을 15%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삼성 밸류체인, 삼성 SDI 밸류체인 확실한 기업들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쪽은 LNF나 이쪽은 아직은 네. 그러니까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만약에 2차전지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보시는 게 포커싱을. 어떨까. 네,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네.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 물론 주가만 보면은 바닥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뭔가 이게 바닥이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제가 머스크하고 나트륨 배터리 두 가지 지금 키워드 질문 드렸는데 2차 전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밸류체인 얘기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일단 바닥을 잡은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비움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상승하다 또 다시 한번 바닥이 무너지고 또 올라가다 또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닥을 계속 파고 내려가면서 4월 초에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작년 한 10월부터 계속 주가는 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악재는 어쨌든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난주 테슬라의 급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테슬라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좀 복귀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올해 좀 저가형 모델, 뭐 내년에 로보택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출시와 관련된 스케줄이 픽스되면서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집중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 기존의 어떤 규제를 좀 어느 정도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FSD 관련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테슬라 이꼴 2차 전지의 어떤 공식은 조금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자체가 워낙 지난주에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어느 정도 좀 낙수 효과가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좀 키워드는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좀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아디라든지 뭐 CAT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충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이제 제가 볼 때 상용화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력으로서 테크데이를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의 부활이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큼 이제 확대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의 어떤 시장에서만의 좀 소화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까지 좀 확대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주가 자체는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조금 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IRA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결국 이제 올해 얼마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이런 것 부분까지 좀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네네. 확실한 저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양측의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실적하고 IRA가 계속 눌렀잖아요. 이제 올라올만 하면 또 눌리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을 잘 맞춰야겠어요. 특히 2차 전지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가고 있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픽입니다. 나노신소재입니다. 단기평선을 뚫어내기는 했는데 지금 장기평선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대주전자재료가요. 네, 뭐 사실 지금 주가만 보면은 이게 여기서 돌파 나올 것이냐 의문이 들 만한 정도의 가격대인데 사실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했는데 이제 관세액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거의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의 이 실리콘 응급제 기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타이칸, 그러니까 포르쉐 타이칸 제품에 납품했던 이력도 있고 그런 그래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삼성 SDI 쪽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셀 3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의 핵심, 그러니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쓴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주전자재료가 아무래도 음극재 관련해서는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4680 배터리야 4695 배터리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LFP 배터리의 경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하이니켈 배터리로 졌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LFP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쪽은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셀 3사 쪽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주실 줄 알았나 봐. 10만 원 했는데 업사이드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대주전자재료랑 차트 모양이 되게 비슷하네요, 이사님. 네, 뭐 2차 전지 섹터들 거의 뭐 4월 초에 52주 신저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 제가 볼 때는 좀 지수의 흐름과는 약간 별개되는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좀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 쪽에서 어쨌든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도전제 시장 같은 경우가 2023년에 지금 한 9억 9천만 달러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2030년에는 102억이 넘어가는 상황. 연평균 거의 40% 정도 지금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볼 땐 숫자로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제가 볼 땐 그러한 좀 분야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좀 나노신소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2019년에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회사의 제가 볼 때는 주력 매출의 어떤 분야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에도 뭐 매출 뭐 2023년 대비 그래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성장을 좀 예상해 보면서 주가 자체는 너무나 좀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사도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목표가 얼마 잡으시겠어요? 네, 일단은 좀 1차적으로 지금 한 7만 원 정도까지 어때는 좀 주가를 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1만 원, 7만 원을 돌리게 되면 그 위까지도 충분히 업사이드 널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번 주는 거래 수가 하루 짧아서 조금 더 마음 바쁘시지 않으세요? 또 5월에 가정의 달 있기 때문에 좀 욕심은 더 나는데 시장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어닝, 지표,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해서 챙겨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포트의 메인추를 어떻게 단단히 설정해 놓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 많이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거인의 시선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시죠.